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혈통 전문가 박랑규입니다. 2018년 10월 5일 금요일마 역시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역시 10월 달에 첫 주 경마 월초 경마이기 때문에 편성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빡센 경주는 별로 없어요. 약간 기복마들이 좀 많이 몰려 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고, 전반적으로 좀 능력이 우열이 드러난 경주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좀 거품 인기마도 좀 있는 그런 경주가 또 몇 경주 있어요. 그런 경주에서는 역시도 고배당의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경마일이죠. 오늘 추천 경주는 1경주, 7경주, 10경주, 1경주, 7경주,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여러분의 많은 상황과 관심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천마태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굉장히 편성이 빡빡해요.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일단 인기 마필하고 비기 마필의 격차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레이스인데, 어쨌든 배당판은 9마 영성스타, 또 6번마 통일한국, 5번마 모닝브라보, 안쪽 1마 빛의 행진, 3번마 파워 어메이징,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일단 영성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3차기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외곽으로 삐지는 외측으로 사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2번 게이트였었는데 오늘은 또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영정스타도 아직까지는 좀 덜 여무른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지난번에 인코스에서 최적의 경기를 했었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약간 또 그 외측으로 삐지는 그 단전까지 이번 경주를 통해서 또 보여준다면 영성스타도 이거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5번만 모닝브라보도 지난번에 11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입장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선행을 갔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 과연 또다시 이 선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모닝브라보나 영성스타 많은 인기를 구가합니다만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6번마 통일한국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3차기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최근에 계속해서 인기말을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가 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 통일한국이란 마필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장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통일한국을 주력 마건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복병권에서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마필은 따로 있어요. 1000m는 경주 어리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고, 일단 무엇보다도 컨디션의 변화가 워낙 뚜렷한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또 앞선부터 또 쓸데없이 좀 무리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앞선 자체가 좀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막판 한 발이 충분히 가능한 복병 한도를 진하게 노리면서 역시 이번 경주도 복대복에 대한 막권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마 레이스죠. 인기마들 간의 접전 경주예요. 큰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레이스는 아니고, 6번마 신라의 미소, 1번마 라온 RS, 외곽이 11번마 탄젠트, 12번마 프리시드, 또 안쪽에 4번마 럭키 넘버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11번마 탄젠트예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따라서 레이스 자체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물론 인기 마필인 신라의 미소나 1번마 라온 RS도 주행 검사를 통해서는 상당히 빠른 발주를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탄젠트도 얼마든지 외곽입니다만 역시 선두권 공략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선행을 못 갔었고 선행권에 붙여서 레이스를 풀어나가도 막판 한 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있긴 합니다만 탄젠트가 앞으로 혈통적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치고는 편성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에요. 신라의 미소, 라운 RS 기본 능력이 아주 출중한 그런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1번 탄젠트가 충분히 데뷔전부터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삼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8번마 스마트뱅크 중심으로 배담해 돌아가요. 여기에 9번마 송악명장, 5번마 스페로 스페라, 또 6번마 와일드캣이, 안쪽에 2번 엘드래곤,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고 인기 마필인 8번마 스마트뱅크도 믿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물론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4번 게이트에서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었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더는 없는 그런 마필이죠. 부담 중량까지 1.5가 늘어나 있는 조건이라면 스마트뱅크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덜 팔리는 마필 중에서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마 스페라와 안쪽에 2번마 엘드래곤이에요. 스페라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번에도 다실바 기술랑 호흡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타트를 하면서 옆에 마필에게 좀 방해를 받았죠. 원래 뭐 발주가 이렇게 매끄러운 마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유난히 좀 더 늦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느려요. 힘이 차가우고 있는 스페라가,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안쪽에 2번마 엘드래곤도 5개월이라는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힘은 더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워낙 느리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안쪽 게이트 2점을 뭐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 주행 검사 때 보니까 스타트 능력도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안쪽 게이트의 2점까지 살려볼 2번마 엘드래곤도 이만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뭐 8번마 스마트뱅크도 충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이고, 사실 뭐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2번마 엘드래곤, 5번마 스페라, 이런 마필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8번마 천년의 아침 중심으로 배드만이 돌아가요. 여기에 12번마 영광의 시대가 대끼리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안쪽에 1번마 오션 피닉스, 2번마 부경볼트, 또 6번마 유로시나, 이런 마입이 팔리죠. 결론은 이번 경주는 대끼리 가능성이 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년의 아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다소 좀 외곽을 돌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한 발을 더 써내면서 힘이 많이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용량은 3.5가 늘어났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고, 이 12뭐 영광의 시대도 승급제는 부담은 있어요. 거기다 또 최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영광의 시대도 보유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이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역시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따라서 8번 12번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뭐 부경볼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3착 연속 3착인데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고, 6번마 유로시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13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단거리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 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8번, 12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 30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리는 그런 레이스예요. 2번마 레드 클라우드, 3번마 에어 블레이드. 일단 레드 클라우드나 에어 블레이드는 편성은 뭐 굉장히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따라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것이 이 휴양을 하고 나오는 두 마필이 과연 대끼리를 지켜낼 수 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죠. 이번 레드 클라우드는 단독선의 메리트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16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과연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마필이고, 오히려 1600이기 때문에 에어블레이드가 입상권 전망은 좀 더 밝아요. 레드 클라우드보다. 기본적으로 뭐 선입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고 힘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죠. 이미 1600에서도 우승의 경험이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레드 클라우드보다는
에어블레이드의 입선 전망이 좀 더 높고 8번마 빅레지도 지난번에 1600에서 입상을 했죠. 12번 게이트에서 다소 좀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근성 있게 막판에 한 발을 더 써내는 그런 모습이고 컨디션도 레드빅 레디지는 지난번보다 좀 더 올라왔어요. 조교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2번, 3번 휴양을 하고 나오는 두마필의 대끼리는 다소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 빅 레디지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컨디션을 바탕으로 연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형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휴양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8번만 빅 레디지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에요.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3번 엄지척, 1번만 라라라 두 마필이 뭐 근소하게 남아 나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3번, 1번으로 쉽게 끝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엄지척은 뭐 꾸준하게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600이라는 경주거리도 뭐 잘 어울려요. 최근에 계속 1600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죠. 편성이 워낙 약하고 레이스 흐름 자체도 느리기 때문에 엄지척은 그나마 선전이 가능한데 1번은 라라라 같은 경우도 1번 게이트 2점은 지니고 있죠.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레이스도 느리고 또 라라라도 훈련은 뭐 잘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부담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라라라를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5번마 다크우라칸이에요. 다크우라칸도 혈등도 기대시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 초반에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만 워낙 뭐 보여준 것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그전과는 좀 색다른 전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크우라칸도 이만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보여져요. 레이스 흐름 자체도 워낙 느리기 때문에 다크우라칸도 뭐 이번 경주는 후미가 아니라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다크우라칸도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모처럼의 입상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남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5번마 메이스타 중심으로 배당패 돌아갑니다. 여기에 안쪽에 1번마 최강 포리스트, 3번마 곱다, 4번마 시크릿 마린, 또 6번마 그랜드 환호 이런 마필이 팔리죠. 이번 경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 두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재밌게 노리고 있는 보병이 한두 있는 그런 레이스고 또 하나는 최고 인기 마필인 5번마 메이스타 인정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물론 액면적으로는 최근에 연속해서 2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14주 만에 나왔습니다. 컨디션이 지난번보다 못해요. 일단 뭐 지난번과 같은 컨디션을 보여준다고 해도 메이스타가 워낙에 최근에 두 차례 레이스가 편성이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쥐어짰고 또 코스 2점을 살려서 선입권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는데 이번 경기는 선행에서조차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메이스타의 거품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컨디션도 뭐 지난번보다 못하다면 굳이 뭐 메이스타를 인정하고 하는 게 이유가 없죠. 저는 뭐 메이스타는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빼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뭐 많이 인정해줘야 본전 방어용 정도로 가볍게만 데려가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해서 메이스타를 제외한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폭대복 막권이죠. 그렇다면 기본 막권 자체가 제가 노리고 가는 막권 자체가 배당이 굉장히 좋은 그런 에이스입니다.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도 조금 변수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액면적으로는 9번 위너 신디, 또 안쪽에 1번 하태,
5번마 퀸더킨 요 세 마필이 강세를 띠면서 팔리는 그런 에이스고 3번마 막강볼트 4번마 백년 손님 요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위너신디도 다 좋은데 일단 승급자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최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위너신디도 뭐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는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 그런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 승급전에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퀸더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무리하게 선행을 가려고 하다가 선행을 못 가는 바람에 초반에 힘을 너무 많이 쓰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에요. 따라서 깔끔한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퀸더킨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데 12주에 공백을 가져 나왔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죠. 근육통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만 하태가 좀 1번 게이트 이점은 이번 경기는 제대로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경주어리도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태가 모처럼 1번 게이트에 1000m라면 선위권에서 체력의 전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부진한데 하태도 경쟁력을 이번 경기는 가지고 있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은 6번만 패권 통일과 7번만 다른 박질이에요. 6번만 패권 통일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달에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첫 입상에 성공했던 그런 마필이고 승급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번 경기 1000m입니다. 1000m라면 패권 통일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7번만 다른 박질도 액면은 뭐 최근에 아무것도 없는 마필이죠. 워낙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지난 7월 달에 그 4등급으로 강급이 된 그런 마필이에요. 강급이 되고서도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8월 17일 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헤매는 바람에 꼴찌를 했고 지난번 출전 제외가 됐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근래 들어서 가장 좋아요. 조교 강도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000m라면 역시 다른 박쥐들도 이변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걸 안에 있습니다.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아주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권권에 있는 6번마 패권통굴이나 7번마 다른 박쥐들에게도 의외로 기회가 오면서 또 이변의 여지, 배당이 터질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4번마 클레버 윌리, 7번마 썬더 엘리, 요 두 마필이 대길이죠. 9번마 영광의 포리, 3번마 미스탱크, 1번마 새놀이 최강,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주도 그 인기 마필에 대한 과실은 금물인 그런 레이스예요. 클레버 엘리 같은 경우는 뭐 6월 24일, 7월 13일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 건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마체중이 불어나면서 승급전과 맞물리면서 졸전을 펼쳤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이 클레버 엘리가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전에 보여줬던 7월 13일의 컨디션에 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클레버 엘리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장담을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썬더 엘리도 뭐 승급자는 부담은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그 3번은 미스탱크 또 2번은 희망킨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미스탱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이었어요. 꼴찌를 하긴 했는데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1300에서의 꼴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뭐 승급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미스탱크 안쪽 게이트고 1000m고 또 승급해서 한 차례 적응을 어쨌든 간에 해냈다는 점에서는 미스탱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2번 희망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액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이번 경기 굉장히 좋아요. 또 안쪽 게이트에 2점도 지니고 있고 또 레이스 흐름 자체도 일단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기 특징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2번 희망킹이 발주가 매끄럽지는 못하는 마필인데 2번 게이트 이쯤 살려서 한 타임 좀 빠르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참고 가다가 역시 막판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3번만 미스탱크 또 2번만 희망킨 이런 마필 들팔리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주 국산마 3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오늘 박랑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정말 난타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 배당의 여지, 이변의 여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부분을 역시 노리고 가는 그런 에이스인데, 배당판은 5번마 천년의 태양 중심으로 8번마 썬더플라이, 또 10번마 호크킹, 이 승급전을 갖는 세 마필이 인기 1, 2, 3, 1을 기록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승부전을 갖는 세 마필 안에서 경기는 쉽게 끝나는 그런 에이스가 아니죠. 그 밖에 1번마 아들의 진주, 또 9번마 위닝 이런 마필이 풀리는데, 아들의 진주도 가능하죠. 지난번에 8개월 만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고, 오늘 1번 게이트고, 또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역시 아들의 진주의 능력을 얼마든지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들의 진주도 가능한데, 어쨌든 간에 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승급전의 마필들 액면은 화려해 보입니다만, 이게 국산마 3등급 치고는 편성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레이스가 아니에요. 또 보병권에 있는 최근에 액면은 떨어집니다만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죠. 그 중심에는 제 관리형 보병이 한도 있습니다.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좀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뭐 이런저런 사연이 좀 엮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그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중배당, 인기 말한 거 엮어도 뭐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승급전을 갖는 인기 마필들이 조금 능력 발휘가 안 되면서 기복을 보인다면 아주 큰 배당까지도 엮어갈 수 있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1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5번마 백문백답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가요. 4번마 로얄 루비, 또 3번마 소울 블레이드, 9번마 히든 챔프, 안쪽에 1번마 우아, 이런 마필이 팔리죠. 2등급 치고는 뭐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성적이 좀 좋은 마필들은 부담 중에 많이 늘어났어요. 백문백답은 2kg가 늘어났고, 우아는 무려 4kg가 늘어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따라서 로얄 루비가 그런 측면에서는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마필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로얄 루비도 최근에 조금 열심히 타면서도 좀 걸음이 안 나오면서 이제 능력은 이미 좀 다 드러났다는 게 좀 아쉬움을 남고, 물론 백문백답이 상승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는데 승급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타면서 준우승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조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죠. 1번 우아는 부담 중에 4kg에는 조금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3번마 소울블레이드예요. 소울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거리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또 그 모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모래를 피해서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망사능 가면을 신청하고 나왔어요. 그만큼 모래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겠다는 얘기고, 페이스도 빠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2등급의 1800 치고는. 그렇다면 소울블레이드가 충분히 좀 한 타임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뚝심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막판에 한 발이 더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 있습니다만, 소울블레이드 뭐 컨디션도 좋고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 상당히 선전이 가능한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